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놀랐어요. 그게 청이라는 걸 알았을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기 몇 알과 설탕 한 봉지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어느 날 미국의 한 유명 셰프 유튜버가 한국 영상을 따라해 본다며 딸기와 설탕을 유리병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 무려 9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찍었죠. 딸기를 씻고 병을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설탕을 쌓아 올리는 그 장면이 어떤 사람에겐 쿡방이었고 어떤 사람에겐 힐링이었고 또 어떤 이들에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그냥 시럽이 아니야. 이게 바로 한국인의 방식이지. 느림과 정성, 그걸 맛보다니. 감동이에요. 그 수많은 댓글들 속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식 레시피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서, 감성, 기다림이 한 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심코 담가 먹던 매실청, 유자청, 딸기청, 어릴 적적 어머니가 병을 닦고 과일을 손질하던 그 장면이 지금 뉴욕과 파리, 런던과 토론토의 부엌에서 코리안 스타일 시럽이라 불리며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류 드라마도 K-팝도 아니었어요. 청이라는 한 글자가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세상이 궁금해한 건 그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무심한 듯 정성스러운 손길, 설탕이 녹아가는 며칠을 기꺼이 기다리는 여유, 그리고 그 병을 나눠 마시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게 감탄하는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 그 작고도 진한 나라가 이제는 과일청 하나로 전 세계의 식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 열풍이 아닙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감성을 건드린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믿기 어렵겠지만 제 일상은 정말 지극히 평범했어요. 미국 뉴욕 외곽, 롱아일랜드 근처 조용한 동네 이민 온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고 이젠 영어도 그럭저럭 되는 그저 새 아이 키우는 중년의 주부일 뿐이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는 도시락 3개 싸고 둘째 유치원 보내고 나면 잠깐 집 정리하고 장 봐오고 그러다 보면 셋 다 픽업할 시간이 훌쩍 다가오더라고요. 저녁엔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 10시 반쯤 부엌 식탁에 앉아 저 혼자 늦은 밥을 먹어요. 그 시간이 제 하루 중 유일한 저만의 시간이었죠. 그나마 넷플릭스 한 편 보거나 유튜브로 레시피 영상 찾아보는 게 제 낙이었고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설거지 다 끝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하다 별 의미 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썸네일 하나, 배경은 낯선 한옥 같은 집,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영상, 딸기청 만들기, 스트로베리 치용 딸기잼은 알아도 처음 듣는 단어였죠. 그냥 호기심 반 습관처럼 눌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그 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없고 자막도 없는데 그 아주머니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단정하고 따뜻했어요. 깨끗하게 닦인 유리병을 조심스레 잡고 반으로 가른 딸기를 한 줄 한 줄 차곡차곡 쌓고 설탕을 위에 소복하게 덮는 그 동작들이 마치 어떤 의식처럼 느껴졌달까요. 이게 뭐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영상 속에 저도 몰입해 있었어요. 배경음은 잔잔했고 화면엔 오직 손과 과일과 병만이 존재했죠. 그 장면이 저를 이상하게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 누군가가 한 병에 쏟아붓는 정성과 마음이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건드렸던 걸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나도 저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날 오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딸기를 사러 나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유기농 딸기를 한 팩, 평소보다 설탕을 한 봉지 더 샀죠. 집에 오는 길 내내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은 기분. 어쩐지 엄마 몰래 화장대 열어보던 어린 시절처럼 조금은 들뜨고 조금은 낯선 설렘이었어요. 유리병은 원래 있던 잼병을 끓는 물에 소독해서 말렸고 딸기는 깨끗이 씻어서 키친타월 위에 하나하나 펼쳐 말렸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시작했죠. 반으로 자른 딸기를 병에 한 줄 담고 설탕을 소복히 덮고 다시 딸기, 그리고 설탕. 마치 층층이 작은 마음을 쌓아 올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딸기 몇 알 쌓았을 뿐인데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설탕이
사르르 쏟아지는 소리, 과일이 병 속에서 가지런히 정리되는 그 모습이 묘하게 평온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늘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허덕이고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했던 제 일상에서 기다리는 음식을 만든다는 건 참 낯선 경험이었어요. 뚜껑을 닫고 병을 식탁 한 켠에 놓은 뒤에도 저는 한참을 거기 앉아 그 병만 바라봤습니다. 금방 뭔가 변하지도 않고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유리병 하나가 제 하루의 분위기를 다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병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설탕이 서서히 녹고 딸기에서 즙이 조금씩 올라오고 그 과정을 보는 게 어쩐지 사람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누군가를 조용히 환영해주는 기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왜 만들까?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땐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고 시간을 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 막 아주 조금 알 것 같았죠. 사흘쯤 지났을까요? 유리병 안에 있던 설탕은 거의 다 녹았고 딸기에서 나온 진한 붉은 시럽이 천천히 병 밑바닥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처음 그 병을 열었을 땐 딸기향에 설탕이 섞인 마치 향수처럼 달큰한 냄새가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간이 살짝 찌푸려질 정도로 진했지만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정겹고 기분이 몽글몽글해졌죠. 얘들아, 이리 와봐. 엄마가 새 음료 만들어봤어. 방 안에서 게임하던 아이들이 뭔가 신기한 게 생겼다는 눈빛으로 거실로 달려왔어요. 작은 유리잔에 얼음을 넣고 딸기청을 한두 숟가락, 그리고 탄산수를 부었습니다. 거품이 올라오고 붉은 빛이 퍼져나가면서 순식간에 무슨 마법약이라도 된 것처럼 아이들의 눈이 커졌죠. 첫째가 한 모금 마시더니 바로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딸기 소다 같은데 훨씬 덜 달고 약간 과일 씹는 느낌도 나고. 엄마, 이거 뭐야? 어디서 샀어? 저는 괜히 웃음이 나서 엄마가 만든 거야 라고 했죠. 엄마가 만들었다고? 진짜? 둘째는 컵을 내려놓고 병을 들여다봤고 막내는 벌써 내일 학교에 가져가도 돼? 하고 묻더라고요. 남편도 퇴근 후 한 잔 마시고는 한마디 했어요. 이거 병에 담아서 팔아도 되겠다. 그 말 장난처럼 들렸지만 저는 묘하게 울컥했어요. 누가 봐도 대단한 레시피는 아니고 그저 영상 한 편 따라한 거였는데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다림이 이렇게 한 가족의 표정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 한국 음식이야? 첫째가 묻길래 저는 영상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어느 아주머니가 딸기청을 만드는 걸 우연히 봤고 그게 너무 조용하고 따뜻해서 나도 한번 따라해 봤다고요. 아이들은 와, 한국엔 이런 것도 있어? 하며 감탄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냉장고에는 늘 청 한 병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료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대화가 생기는 순간이었고 서로를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한국이 우리 집 식탁 한쪽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식탁에 앉아 다시 그 유튜브 영상을 꺼내봤어요. 처음 봤을 땐 그저 영상의 분위기와 손동작에만 빠져들었는데 이번엔 화면 왼쪽 상단에 작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딸기청 만들기. 그리고 그 아래 영어로는 스트로베리 치용이라고 쓰여 있었죠. 치용. 시럽도 아니고 잼도 아니고 그저 그대로 발음한 한국어였어요. 그 단어를 처음 본 순간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청이라 시럽이라고 해도 될 걸 굳이 저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청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청칭, 맑을 청, 푸를 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뜻만 봐도 이상하죠. 그 붉은 딸기 시럽을 왜 푸르다는 글자로 부를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설명을 읽다 보니 청은 단순히 색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일이나 꽃, 뿌리 등을 설탕에 절여 시간을 들여 우러나게 한 액체, 즉 급히 끓여내는 잼이 아니라 기다림과 정성을 들여 스며나게 하는 것. 저는 그걸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영어로는 도저히 같은 느낌을 낼 수 없는 단어. 서럽, 엑스트랙트, 코어절. 전부 비슷하지만 어딘가 부족해요. 청은 청이니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단어 하나에 담긴 무게가 한 나라의 문화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빠르게 끓여내고 빠르게 소비하는 게 익숙한 이곳과 달리 한국은 묵묵히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담아내는 이름을 붙이는 나라였구나. 그래서일까요? 그 영상이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울림이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요리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병을 딸기 시럽이라고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딸기청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속도와 정서와 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니까요. 엄마, 이거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땐 그냥 웃어넘겼어요. 무슨 영상이야. 나 그런 거 몰라. 창피하게. 하지만 아이는 진지했어요. 아니, 진짜 예뻐. 병에 설탕이랑 딸기 켜켜이 쌓여 있는 거 틱톡에 올리면 다들 좋아할걸? 한국 음식 요즘 인기잖아. 요즘 애들 감각이라는 게 대단하긴 해요. 딸아이는 휴대폰으로 병을 360도 돌려가며 찍더니 느린 음악 하나 깔고는 짧은 자막을 넣어 영상 하나를 뚝딱 만들었어요. Strawberry Chung Korean Homemade Fruit Syrup. 자막은 딸이 썼고 태그에는 샵 한식, 샵청, 샵힐링 레시피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냥 재미삼아 좋아, 한번 올려보자 하고 딸아이 계정으로 올렸어요. 솔직히 말해 몇 명 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만 간직할 작은 기록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알림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전화기 오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 영상이 수천 번, 수만 번 공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예뻐요. 한국 음식 진짜 감성 미쳤다. 저도 만들어 볼게요. 딸기 사러 가는 중이에요. 댓글들은 각국의 언어로 달렸고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만 단위를 넘겼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요리 유튜버도 있었고 어느 인플루언서는 그 영상을 리포스트하며 진정한 힐링은 속도를 늦추는 데서 온다. 이 코어리언 스트로베어리 치옹은 그걸 가르쳐준다고 적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저 설탕과 딸기를 병에 담은 영상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감정을 느끼고 치유를 받고 연결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을 꺼내 새 딸기청을 담그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엔 저도 마음을 담아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저 따라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이 느림과 정성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영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저는 말 그대로 세상에 말을 걸게 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는 댓글로 이렇게 남겼죠. 이 영상 보고 울었어요. 엄마가 병에 뭔가 담아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이 흐리고 조용한 게 너무 그리운 장면이에요. 어느 브라질 여성은 한국 음식은 이토록 감정을 담는구나라며 본인도 유자청을 따라 만들어 올렸고 스페인의 한 요리 인플루언서는 이건 레시피가 아니라 철학이다라고 영상 후기에서 말해줬어요. 놀랍게도 사람들 딸기청의 맛보다 먼저 그 안에 담긴 느림과 정성이라는 태도에 감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급하게 만들지 않고 불에 끓이지도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그 한 병. 그건 어쩌면 지금 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나 간절히 원했지만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감정이었는지도 몰라요. 많은 외국인들이 물었어요. 치용이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댓글로 달았어요. 그건 단어 이상의 거예요. 시간, 기다림, 그리고 마음. 한국어로는 그걸 청이라고 불러요. 어떤 날은 DM으로 한국어 자막까지 붙여가며 직접 만든 딸기청 영상을 보여주는 캐나다 소녀의 메시지를 받았고 어떤 날은 병에 청이라는 글자를 손글씨로 써 붙인 말레이시아 엄마의 사진도 봤어요. 그들이 청이라는 낯선 글자를 그대로 따라 쓰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감정이 세계로 번져가는 방식이구나. 저는 그저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이었는데 어쩌면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정서가 사람들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제 SNS 메시지함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고마워요로 가득 찼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조회수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죠.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런 것도 한국 음식이야. 사실 그 반응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강렬한 이미지였거든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 삼겹살 맵고 달고 짜고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는 그런 음식들. 그러다 보니 병 속에서 천천히 우러나는 이 청이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이 낯설었던 거죠. 하지만 그 낯설음이 곧 매력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사려 깊은 면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그저 딸기청의 맛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다시 보는 눈빛이 담겨 있었어요.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한 모습으로. 제가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유튜버가 제 영상을 보고 딸기청을 따라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음식은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기다려야 하고 병을 닫고 손으로 정성껏 채워야 하니까요. 그 마음 자체가 한국적인 것 같아요. 정확했어요. 맞아요. 청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들이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계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그래서 더 그리운 감정이었을지도요. 지금까지 K푸드라 하면 화려한 비주얼과 강한 맛이 먼저 떠올랐지만 딸기청 하나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건 요란하지 않은 K푸드 하지만 훨씬 더 오래 마음에 남는 K감성의 음식이었죠. 이제는 저조차도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먼저 이 과일청들이 떠올라요. 엄마 손길이 떠오르고 병 속에 차곡차곡 쌓인 과일처럼 말 없이 전해지는 마음이 떠오르죠.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이상하게 어디선가 자긍심 같은 게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한국이구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따뜻하게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나라. 가끔 그 영상이 생각나요. 제가 처음 봤던 유튜브 속 한국 아주머니의 딸기청 만들기 영상. 배경엔 조용한 피아노 선율. 손에는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딸기를 자르고 유리병을 정성껏 닦던 그 장면. 그땐 몰랐어요. 그저 영상미가 예쁘다, 구도가 좋다 그 정도였죠. 하지만 요즘엔 그 손이, 그 움직임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젠 그게 예쁜 게 아니라 아름다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은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딸기를 짚는 손, 설탕을 덜어 올리는 손, 병 안에 쌓인 과일을 한 번 더 눌러보는 조심스러운 손길. 그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다짐처럼 담아내는 일이었어요. 그 느린 속도, 그 차분한 손, 그 동적인 장면이 오히려 제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걸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영상 속 아주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아마도 그 영상이 이렇게까지 세계 곳곳에서 회자될 거라 상상도 못 하셨겠죠. 그냥 가족을 위해 평소 하던 방식 그대로 담은 거였을 텐데 그 손길 하나가 어쩌면 수천 명의 식탁에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감정을 치유하고 저처럼 먼 나라에 사는 이방인의 마음을 울렸다는 걸 그분은 알고 계실까요? 제가 만든 딸기청도 분명 따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들면서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제 손이 그분의 손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슷한 각도, 비슷한 동작, 그리고 닮아가는 마음. 그 손은 저를 닮게 만들었고 그 손은 저에게 한국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딸기청을 담글 땐 괜히 좀 더 천천히, 좀 더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주머니의 손길이 마치 제 손끝에 살짝 닿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손이 저를 이 긴 여행의 시작점으로 데려다준 사람의 손이었으니까요. 사실 전 원래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뭐든 빠르고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30초도 길게 느껴질 만큼 늘 속도에 쫓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과일청 하나를 만들겠다고 딸기를 닦고 병을 소독하고 설탕과 과일을 층층이 쌓아놓고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처음엔 언제 다 녹지 싶어 자꾸 병을 들여다봤고 하루 이틀 지나면 성질 급한 제 성격에 그냥 끓이면 안 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녹았을까 하고 병을 확인하는 일이 작은 설렘처럼 느껴졌고 설탕이 사르르 녹아들어 과일과 섞이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건 어떤 예술을 감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기다림이 그제서야 맛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건 단순한 재료의 결합이 아니었어요. 딸기와 설탕, 병과 시간, 그리고 마음. 그 모든 게 천천히 우러나면서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맛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 음식 속엔 속도의 철학이 있다는 걸. 불고기처럼 재워두고 김치처럼 발효시키고 청처럼 우려내고 급하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시간, 마음이 겹쳐져야 완성되는 그런 구조.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것에서 오는 여유와 확신.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저에게 한국이 가르쳐준 건 조용한 기다림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만들어낸 그 한 병.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온도는 세상의 어느 음료보다도 더 따뜻했어요. 하나둘씩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이었고 그 다음엔 저도 해봤어요 라는 짧은 영상 클립. 그런데 그 짧은 영상들이 점점 지구 반대편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베트남, 호주, 이탈리아 처음엔 딸기청이었고 어느 날부턴가 레몬청, 블루베리청, 심지어 바질과 자몽을 섞은 창의적인 조합까지. 이건 내 방식의 청이에요. 근데요, 만들면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손으로 병을 닦고 과일을 자르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걸 선물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뭔가 한국적인 감정 같았어요. 그 메시지들, 영상들, 사진들 속에는 과일보다 더 풍성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는 정성의 문화. 그리고 그 중심엔 청이 있었고 한국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에선 아이와 함께 병을 쌓는 프랑스 엄마가 나왔어요. 딸아이가 붉은 라벨에 직접 쓴 글씨. 우리 가족의 첫 청.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또 어떤 영상에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다는 독일 여성이 이건 아빠 생각하면서 만든 청이에요. 병 하나의 추억을 담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며 병을 감싸 안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따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기억과 마음을 넣어 자기만의 청을 빚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음식의 유행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돈이 오가지도 않았는데 세상 곳곳에서 청을 만들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고마워요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영상들이 도착할 때마다 마치 작은 병 하나씩이 제 마음속 창고에 소중히 보관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 병들엔 과일이 아니라 진심과 연결, 그리고 한국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는 걸요. 처음엔 그저 예쁜 병 하나였어요. 햇빛에 비치면 반짝이는 딸기청. 거기에 탄산수나 따뜻한 물만 부어도 한 잔의 음료가 완성되는 간단한 레시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병 하나가 집 안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은 매일 오늘은 무슨 청이야? 라고 물었고 남편은 출근 전에 직접 얼음을 꺼내 병에서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청을 덜어내곤 했어요. 식탁에 앉아 다 같이 청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하루를 묻고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겨났어요. 그건 어느 날 우연히 생긴 변화가 아니었어요. 청이 천천히 우러나듯 우리 가족의 일상 속 대화와 감정도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SNS에서 알게 된 프랑스 주부 마리는 자신이 만든 유자청을 남편의 점심 도시락에 매일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게 어느 날 요즘 내가 만든 음식을 기다리는 내 하루가 좋다는 남편의 메시지로 돌아왔다고 했죠. 또 어떤 아르헨티나 여성은 시어머니와 함께 감귤청을 만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며 울먹였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자주 다투던 두 사람이 손을 맞대고 병을 닦고 설탕을 붓고 감귤을 켜켜이 쌓는 그 과정에서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청은 그저 과일과 설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병은 늘 부엌 한편에 조용히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 감정은 자라고 추억은 만들어지고 관계는 다시 이어졌어요. 정해진 레시피도 정답도 없어요. 어떤 과일을 쓰든 어떤 모양의 병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담긴 병 하나가 한 사람의 식탁을 바꾸고 한 가족의 시간을 바꾸고 심지어 지금은 세상의 감정까지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휴대폰을 켜 SNS를 확인했어요. DM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파란 인증 마크가 붙은 계정. 닉 디지오바니넥, 디주반이라는 이름. 솔직히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저 유명한 셰프인가 보다 하고 가볍게 눌러봤죠. 그런데 팔로워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 인플루언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Hi, I recently came across your video about Korean fruit syrup Cheong. I watched it 3 times. It's beautiful. Simple, slow, honest. I'd love to feature this on my channel. Would you mind if I try making it too?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유명한 셰프가 내 영상을 보고 감동했다니. 잠시 머뭇거리다 딸에게 보여줬더니 딸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죠. 엄마, 진짜야. 이 사람 미슐랭급 셰프야. 이 사람이 청을 만든다고? 완전 대박이야. 며칠 뒤 니키 지오바니의 계정에 Korean Strawberry Cheong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배경은 뉴욕의 고급 주방 스튜디오. 그가 제 영상을 언급하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본 요리 영상 중 가장 정적인데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영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는 제 영상 속 아주머니처럼 유리병을 닦고
딸기를 조심스럽게 자르고 설탕을 한 겹, 또 한 겹 올리기 시작했죠. 그 영상의 마지막엔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이건 요리가 아니다. 이건 한국이 전하는 감정이다. 그 영상은 단 이틀 만에 수천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이름도 모르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에 한 단어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청. 알파벳 5글자에 담긴 그 낯설고 아름다운 한국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만든 건 그냥 딸기 시럽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느리게, 그러나 누구보다 깊게 스며드는 한국의 감정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이제는 세계의 가장 빠른 주방에서 가장 유명한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젠 정말 실감이 나요. 내가 처음 만들었던 그 딸기청 한 병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타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청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제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어떤 광고보다도 진하고 아름다웠어요. 브라질의 한 싱글맘은 9살 난 아들과 함께 만든 레몬청 병에 손글씨로 이렇게 써붙였대요. 엄마의 사랑은 천천히 우러나요. 독일의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만든 감귤청을 병에 담아 가족 모두에게 나눠주며 이걸 우리 가족의 겨울 약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선 외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해준 매실청병에 조그맣게 쓰인 글귀가 화제가 되었어요. 시간은 맛이 된다. 이 얼마나 조용하고 깊은 문장인가요? 설탕과 과일이 아니라 기다림과 마음이 레시피의 핵심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이 거창한 계획도 마케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만든 병 하나였다는 거죠. 지금도 제 SNS에는 취영이라는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새롭게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병들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과일이 뭐든 간에, 모양이 어떻든 간에 모두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누군가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 이건 레시피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작지만 진한 유산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던진 아주 작은 병 하나가 지금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문화가 되었고 감정을 전하는 언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어딘가에 내 마음 하나 얹어놓았다는 사실이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벅차고 더 자랑스러워요. 청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어요. 딸기철이 지나고 레몬과 자몽,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고 냉장고 안엔 병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병을 정리하다 우연히 맨 처음 만들었던 딸기청 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독 색이 짙고 딸기 조각이 흐릿하게 스며든 병. 조금은 낡았지만 어딘가 기억처럼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그 병을 들고 식탁에 앉았을 때 문득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잠깐 머물던 외할머니 집 부엌. 유자청이 담긴 병이 부엌 선반 한켠에 있었고 할머니는 겨울이면 꼭 그걸 꺼내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주시곤 했어요. 기침나면 이거 마셔. 달달하고 따뜻하니까. 그러던 할머니의 손. 작고 마른 손이지만 병을 돌릴 땐 참 단단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일인지, 그 병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지. 그저 집에 있는 음료, 할머니가 주는 것쯤으로만 알았던 그 기억이 이제야 제 손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마음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병 안에 과일을 넣고 설탕을 덮는 그 동작. 그걸 지금 제 아이 앞에서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어릴 적적 제게 청을 타주시던 할머니와 겹쳐지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사람은 바뀌어도 그 마음은, 그 손길은 병 하나에 담겨 세대를 타고 흘러간다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게 문화고, 그게 유산이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감정이라는 걸요. 이제 제 아이들은 이 병을 보며 저를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청을 전해줄지도 몰라요. 그 병 하나가 결국 지나간 나와 지금의 나를, 그리고 미래의 우리 가족을 잇는 아주 조용하고도 강한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처음엔 그저 생소한 단어였어요. 취영. 영어로는 뜻이 명확히 번역되지 않는 무언가 애매한 느낌의 그 단어. 시럽이라 하기엔 너무 깊고, 재미라 하기엔 너무 투명하며, 추출액이라 하기엔 너무 따뜻했죠. 시간이 흐르고 병을 여러 번 만들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고 사연들을 들으며 울고 웃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청은 단어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건 누군가를 떠올리며 병을 닦는 손길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 속을 들여다보는 설렘이었고 완성된 음료를 마시며 가족이 웃는 순간이었어요. 그 단어 하나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삶의 태도와 감정의 결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그 단어를 알게 된 후부터는 조금씩 삶을 대하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뭘 만들 때도, 말을 할 때도, 누군가를 떠올릴 때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다정하게. 사람들이 묻곤 했어요. 그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하곤 했죠. 그냥 청이라고 해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이젠 제 입에도 자연스럽게 붙어요. 딸기청, 유자청, 마음청. 심지어 딸아이는 엄마표 청은 기분청이야라고도 했어요. 기분이 좋아질 때 마시는 청이라는 뜻이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청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삶의 리듬을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바꿔놓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단어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젠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이제 누구의 전유물도 아닌 공감과 정성의 언어가 된 거예요. 청이라는 말이 이제는 저에게 감정의 이름이자 삶의 방식이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청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나는 그게 그저 달콤한 음료쯤 되는 줄만 알았어요. 딸기가 예쁘게 담긴 병 하나가 냉장고 한켠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고 하루에 몇 번씩 병을 꺼내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을 보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병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설탕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만든 마음이구나. 그제서야 나는 그 병 하나에 담긴 게 단순한 과일이나 설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위한 마음이 천천히 우러나는 시간. 그게 바로 청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진짜 의미였어요. 이전까지 나는 뭐든 서둘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는 시간도 길게 느껴졌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불안했죠. 살림도 육아도 하루하루가 숨가빴고 내가 나를 돌볼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내가 청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기다림이 즐겁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도 천천히 정리된다는 걸 느꼈어요. 손으로 직접 병을 닫고 과일을 자르고 설탕을 얹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 과정 자체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고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속도를 줄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빨리 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청은 그런 흐름을 가만히 거스르면서 말해줘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간을 들이면 마음도 맛도 분명히 우러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서두르지 않고도 진심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이 조용한 병 하나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청을 만들기 시작하고 어느새 계절이 한 번 바뀌었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에 댓글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엄마 생각이 나서 따라 만들어 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이와 함께 병을 채우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누구는 고마움을 말했고 누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그들이 병에 담은 건 모두 같았어요. 사랑과 그리움과 연결에 대한 바람이었고 누군가를 향한 천천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청을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엄마와 딸이 유자청을 만들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아들이 병에 손글씨 라벨을 붙이며 엄마에게 선물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시장에서 구한 열대과일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말을 잘 몰라도 청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따라 부르고 있어요. 나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속도로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운 게 아니라 뭉클하고 벅차요. 지금 나는 알게 되었어요. 청이라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이고 기다림의 언어이며 관계를 이어주는 방식이라는 거요.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고 그 감정이 담긴 병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런 변화가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병 하나, 그 안에 담긴 진심 하나, 그걸 나눴을 뿐인데 세상이 반응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누가 청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조용히 익어가는 마음이라고. 말로 다 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방식이라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온도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냉장고에 놓인 병 하나를 하루에 몇 번씩 꺼내 보면서 생각해요. 이건 그냥 내가 만든 시럽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진심을 담아 만든 한국이라는 언어일지도 모른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지만 나는 안다고 믿어요.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거요. 그게 바로 청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다시 배운 한국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